자,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나날까지 한 거 맞나요? 자, 이제는 체세포 분열로 들어갈 텐데 저번 시간에 했었던 그래프 잠깐 복습할게요. 요거 기억나나요? 지금 체세포 분열하고 있는데 핵 한 개당 DNA 상대량, 그 다음에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볼 거예요. 자, 간기와 분열기이고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인데 물론 간기에선 염색체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냥 일부러 염색체로 나타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자, 지원기가 DNA 상대량이 2라고 한다면 S기의 복제가 되니까 서서히 증가하다가 DNA 복제가 끝나면 S기가 끝나서 DNA량이 2배가 돼서 4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까지 진행이 되고 말기까지 진행이 된 다음에 핵이 생기면서 핵으로 얘네들이 반반씩 나누어져 들어가니까 DNA 상대량이 다시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서 얘네가 각각의 세포가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얘는 2에는 2, 얘도 2에는 2, 얘도 2에는 2예요. 맞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 끝나도 이제 모세포와 동일한 딸세포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 핵상과 염색체 숫자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세포당 DNA 상대량에 대한 이제 세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2, 4가 있으면 아 얘가 G원기구나. 그 다음에 얘가 복제가 됐으니까 2배가 된 식인데 G2기부터 M기, 분열기까지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요 사이 값이 S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직각으로 나와도 어차피 같은 걸 의미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수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분열은 어떤 분열이죠?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동일한 세포 2개를 만드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감수 분열, 다른 말로 생식세포 분열은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생식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됐나요? 동물에서는 정자, 난자라고 하고 식물에서는 난세포, 정세포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식세포를 왜 만드냐? 뭐냐면 우리 사람의 염색체는 총 몇 개죠? 46개. 우리 부모님도 46개. 나도 46개. 선생님이 어쩌다 결혼에 성공해가지고 애를 낳는다면 그 애도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겠죠?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선생님이? 보통 한 80세까지 살 거 아니야.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치? 80세까지, 선생님 80살에 죽는다고 가정하면 이미 인생의 반 정도를 살아왔단 말이지. 그 사이에 내가 연애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아기를 낳고 그럴 수 있을까? 고마워요. 희망을 줘가지고. 자, 그러면 볼게요. 염색체가 47개인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맨 처음에 나중에 유전병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염색체 개수가 달라지게 되면 우리가 유전병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다운 증후군 같은 거 알아요?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한 개가 더 많아서 그 사람 염색체는 47개예요. 그랬을 경우에 유전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맨 처음에 사람 염색체를 조사했을 때 아마 염색체 이상이 있는 사람이 하필 표본으로 뽑혀가지고 처음에 염색체가 사람이 45개인가 47개로 알려져 있었어요. 우연치 않게. 근데 연구를 통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유전병이 없는 사람은 46개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고 우리가 마지막 단원쯤에 배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46개의 세포랑 46개의 세포, 염색체가 46개의 세포랑 만약에 얘네들 수정하면 몇 개가 염색체가 나와? 92. 얘를 또 92랑 수정하게 되면 184 곱하기 할 수 있지?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될까 안 될까? 방금 질문이 들어온 대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가 한 개만 맞아도 병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거의 2배씩 많아져. 그럼 얘네들은 태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46개를 가진 개체, 엄마 아빠라고 할게요. 이제 엄마 아빠한테서 23개를 가진 세포를 만듭니다. 염색체를. 그럼 얘네들을 수정하면 다시 46개가 되겠지. 그치? 여기에서 다시 23개를 가진 세포를 만들고 다른 데서 23개를 가진 세포랑 수정하게 되면 다시 46개가 될 거예요. 세대가 지나면서 염색체 숫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렇게 안 바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식세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절반만 가진 세포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애랑 결혼했을 때 걔네들 수정했을 때 염색체 개수가 나랑 똑같은 애들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염색체 숫자가 절반의 세포를 만드는 게 생식세포의 목적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얘가 다시 왔어요. 자, 아직 염색사의 형태이면서 DNA가 복제가 안 됐어. 그리고 두 개가 한 쌍을 이루어요. 얘는 G1, S, G2 분열기 중에 뭘까요? 응? DNA 복제가 안 됐어. 그러니까 G1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S기가 돼요. 그러면 DNA 복제가 됩니다. 맞죠? 이 감소 분열은 여러분들 체세포 분열이랑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특징이 거의 다 비슷해요. 우리 전기의 특징 기억나요? 핵막이 사라지고 인이 사라지고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되고 방추사에 동원체가 붙고, 중기는 이런 염색체들이 정중앙에 배열이 되고, 후기에는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애들 찢어지고, 말기에는 이 찢어진 것들이 모여가지고 핵 속에 들어가면서 핵이 두 개가 나눠지고 그 세포질 분열까지 나누어지는, 요런 건 똑같은데 이제 뭐가 찢어지느냐가 다른 거예요. 알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S기가 끝나서 이제 G2기로 들어가서 분열이 준비가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에서는 얘네들이 전기에 들어가면 요런 애들이 생겼죠. 맞죠? 근데 감수 분열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됩니다. 상동 염색체가 붙어서 생겨요. 됐나요? 그래서 감수 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에 이렇게 두 개가 붙어버린 염색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 다른 말로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전기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요. 그리고 생식세포 분열은 연속적으로 두 번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식세포 1분열, 2분열로 나누어지는데, 다른 말로 감수 분열이라고 해요. 뭔가 숫자가 바뀌는데 염색체 숫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연속적인 두 번의 분열이 일어나고, 첫 번째 분열의 전기에서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붙는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체세포 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근데 감수 1분열 전기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붙어버린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집니다. 요게 차이가 나는 특징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도 요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염색 분체가 4개여가지고 4분 염색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를 통째로 염색체 1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알겠나요? 염색체 2개가 붙은 이가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얘는 염색체가 2개가 존재하는데 같이 붙어 있을 뿐이에요. 됐나요? 자, 전기에서는 마찬가지로 감수 1분열 전기에서는 핵막과 인이 사라지게 되고 염색사가 염색체로 나타나게 되고 동원체에 방추사가 붙는 건 똑같은데 상동 염색체가 붙는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져요. 됐나요? 자, 그럼 중기에서는 얘들이 정 가운데로 이렇게 배열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추사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방추사가 짧아질 거예요. 그럼 분리가 되겠죠. 분리가 되는데 어떻게 분리가 될까요? 이 파란색이랑 얘랑 양쪽에서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분리가 돼서 후기가 진행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뭐가 분리가 됐어요? 후기에서 상동 염색체. 우리 체세포 분열에서는 요렇게 찢어져 가지고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됐었죠? 그런데 감수 분열에서는 어때요?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되고 얘네들이 정중앙에 배열이 되고 양쪽에서 방추사가 잡아당기니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감수 1분열 후기에서는 뭐가 분리가 된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제 후기가 끝났으니까 말기가 진행이 돼서 얘네들이 핵을 형성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각각의 세포를 구성할 거예요. 맞나요?
얘 염색체 몇 개예요? 요 세포에? 2개. 그 다음 핵상은 뭐예요? 보이는 대로만 하면 돼.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애들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n이지. 아까 얘는 뭐였어? 2얘는 4였잖아. 근데 후기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각각의 세포를 형성하는 바람에 뭐가 감소가 됐어? 핵상이 절반으로 떨어지지. 염색체가 절반으로 떨어지죠. 염색체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열을 숫자가 감소한다. 그래서 감수 분열이라고 해요. 알겠나요? 그래서 감수 1분열이 끝나면 원래 모세포의 염색체 숫자가 절반인 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감수 1분열의 후기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면서 각각의 세포를 구성하기 때문에 염색체, 즉 핵상이 절반인 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 감수 분열은 2번의 분열이 연달아서 일어나요. 첫 번째 분열이 끝나서 이런 세포와 이런 세포가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감수 2분열 전기에서는 또 핵막과 이 사라지게 되고 염색사가 염색체를 움츠게 되고 방추사가 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중앙으로 쭉 배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앙으로 배열된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요 세포가 중앙으로 배열이 됐고 양쪽 끝으로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끌어당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분리가 돼? 그렇죠. 염색 분체가 분리가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오른쪽 세포에서도 염색 분체가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들이 또 각각의 세포를 만들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요런 세포가 몇 개가 나와요? 4개. 세포가 한 번 분열하니까 2개의 세포가 생기는데 얘가 또 한 번 분열하니까 2개씩 생겨서 총 몇 개? 4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는 몇 n이에요? n이지. 염색체의 숫자 몇 개? 2개. 그래서 n은 입니다. 염색 분체가 나누어지니까 염색체 숫자가 변하지 않아요. 즉 핵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지원기 세포 있죠? 지원기 세포의 염색체 숫자가 절반인 세포가 4개가 생기는 게 바로 생식세포 분열이에요. 이거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자, 감수 1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면서 염색체 숫자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염색체 숫자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체세포 분열에서는 뭐가 분리가 됐지? 염색 분체. 그렇기 때문에 딸세포들이 염색체 숫자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요. 그런데 감수 분열에서는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염색체 숫자가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그럼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수 분열 숫자가 변합니다. 뭐의 숫자? 염색체 숫자가 변해요. 다른 말로는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일어나는 분열이라 해가지고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이 가지는 생식기관에서 일어나는데, 자, 유성생식은 뭐냐면, 자, 그 무성생식 선생님이 한번 설명한 적 있나요? 선생님 팔을 뚝 잘라가지고 심으면 다시 선생님이 나지. 이 팔은 성별이 있어 없어? 없죠. 얘가 정세포도 아니고 난세포도 아닙니다. 정자도 아니고 난자도 아니에요. 그쵸? 그렇지만 이제 유성생식은 무엇이냐면 이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의 수정을 통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이럴 때 감수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물 같은 경우에 정소와 난소, 식물은 이제 꽃에 있는 밑씨와 꽃밥인데 정소에 해당하는 게 꽃밥이고 그 다음에 난소에 해당하는 게 밑씨인데 우리는 사람을 다루니까 그냥 요 정도만 기억해주면 좀 편할 거예요. 알겠나요? 자, 우리는 사람을 다룹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간기와 분열기로 나누어지게 되고 이 분열기가 2번이 있는 거예요. 자, 간기의 S기에서 한 번의 DNA 복제 후에 더 이상의 DNA 복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의 연속적인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로 구분을 하게 되고, 자, 염색체 숫자는 상동 염색체 분리로 절반인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염색체 숫자는 이제 상동 염색체 분리, 그 다음에 DNA 양이 모세포의 지원기의 절반인 딸세포 4개가 형성이 됩니다.
됐나요? 요거 보자. 우리 염색체 숫자는 셌어요. 알겠죠? 그러면 지원기라고 하면 요거잖아요. 지원기 세포 맞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이었던 게 지원기인데 감수 분열이 끝나니까 두 줄짜리만 생겼잖아. 그래서 지원기의 염색체 숫자도 절반이지만 DNA 상대량도 절반인 애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염색체 숫자와 DNA 양이 모세포의 지원기의 절반인 딸세포 4개가 형성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 볼게요. 자, 감수 1분열 뭐가 분리가 돼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핵상이 2n에서 n으로 변하고 이제 염색체 숫자가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에서는 뭐가 분리가 돼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핵상이 변화도 없고 염색체 숫자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특이하게 감수 분열에서만 나타나는 염색체 형태가 있는데 우리 이런 것들을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얘네들의 관계가 모양과 크기가 똑같으니까 상동 염색체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들이 접합을 한 요 상태를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알겠죠? 얘는 감수 분열의 전기에서 나타나요. 됐나요? 전기 원에서 형성이 돼서 나타납니다. 아무튼 얘네들을 4개의 염색 분체가 있어가지고 4분 염색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가 염색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로 나누어지게 되고 전기, 중기, 후기, 말기와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있는데 요 후기를 말할 때 감수 1분열의 후기, 요 후기를 말할 때 감수 2분열의 후기 라고 계속 붙여주기 힘드니까 전기원, 중기원, 후기원, 말기원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의 전기를 전기투, 중기투, 후기투, 말기투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 형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니까 핵막과 인이 사라지게 되고 염색사가 염색체를 응축이 되면서 어떤 염색체가 만들어지냐면 상동 염색체가 접합한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마찬가지로 방추사가 여기 동원체에 붙고 얘네들이 중앙으로 배열을 쭉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가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후기 때 이 방추사들이 짧아질 거예요. 그러면 뭐가 찢어져? 그렇죠.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분리돼서 됩니다. 자, 그래서 방추사에 의해서 이제 뭐가 분리가 되냐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양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말기가 되면 얘들이 핵막이 점차 생기면서 동시에 염색체가 염색체로 풀어지면서 핵 분열이 끝나게 되면 이렇게 세포식 분열이 끝나서 말기원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각각 세포로 나누어지니까 염색체 숫자가 모세포의 절반이 되겠죠? 얘 2에는 4였어요. 맞죠? 근데 이렇게 나눠지면 n은 2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염색체 숫자가 모세포의 절반인 2개의 딸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알겠나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얘 각각을 또 분열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수 2분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의 특징 그대로예요. 핵막과 인이 사라지게 되고 방추사에 동원체가 붙고 염색사가 염색체를 응축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얘 핵상 보니까 N은 2, N은 2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S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중기로 갔어요. 중기2에 가게 되면 중앙으로 배열이 되고 양극에서 방추사가 잡아당길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분리가 돼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각각 양극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후기2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양극으로 이동해요. 맞나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각각 세포가 말기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말기2에서 얘들이 핵막으로 감싸질 거고 또 세포질이 나눠지면서 이렇게 총 몇 개의 세포? 하나, 둘, 셋, 4개의 세포가 생길 거예요. 요 각각의 세포 몇 N은 몇이에요? N은 2. 얘도 N은 2. 얘도 N은 2였죠?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니까 핵상의 변화도 없고 염색체 숫자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알겠나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핵상과 DNA 상대량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볼게요.
자, 일단은 핵 한 개당 핵상 2에는 4였어요. 맞죠? 얘도 2에는 4입니다. 근데 후기는 거의 안 따져줘요. 근데 이제 말기에서는 핵 한 개당 핵상을 보니까 n은 2로 떨어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각각 핵상은 n은 2예요. 그쵸? 얘도 n은 2입니다. 후기는 따져주지 않고 말기로 갔을 때 요 핵 한 개당이 n은 2입니다. 그래서 핵 한 개당 핵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핵상이 절반이 되는 시기는 감수 1분열이에요? 감수 2분열이에요? 감수 1분열기에 핵상, 즉 염색체 숫자가 절반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DNA 상대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DNA 상대량입니다. 지금 전기 1의 DNA 상대량을 4로 뒀어요. 그러면 지 원계는 몇일까요? 2겠죠? 맞나요? 지 원기가 2야. S기를 지나면 4가 되겠지? 그 상태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S기 지나면 4가 되면서. 자, 핵 한 개당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이 3입니다. 얘도 4예요. 그 다음에 얘도 3입니다. 물론 전기에서 여기 사이는 핵이 없지만 가상의 핵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각각 핵막으로 감싸집니다. 그러면 핵 한 개당이니까 얘를 보면 되겠지. 맞나요? 얘가 4였어요. 근데 절반씩 들어갔으니까 얘는 몇이야? 2가 되게 됩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요 상태 여기 이 상태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 얘도 2, 얘도 2겠죠? DNA 상대량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 중기 2도 2예요. 그 다음에 후기 2도 2입니다. 그런데 말기 2에 와서 얘들이 각각 핵막으로 감싸지잖아요. 그럼 얘 몇이야? 절반이겠지. 그러니까 몇이에요?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에서 4에서 2로 떨어졌다가 다시 1로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어쨌거나 세포가 분열하면 분열할수록 무언가 계속 나눠 가지니까 DNA 상대량은 분열할수록 절반씩 감소합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염색체 숫자는 좀 달라요. 체세포 분열에선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분열 후에도 핵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수 분열에서는 감수 1분열에서 무엇이 분리가 돼서, 그렇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니까 염색체 숫자가 절반으로 떨어져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 한 개당 DNA 상대량 그래프예요. 얘는 감수 분열입니다. 자, 그 간기, 그다음 감수 1분열, 그다음 감수 2분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지 원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 상대량은 2라고 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S기를 지나면 DNA가 복제가 돼서 2배가 됩니다. 됐나요? 쭉 진행을 하다가 언제 말기에서 요 경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기와 말기의 경계가 핵막 형성 유무가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죠? 말기가 진행이 되다가 핵막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기가 진행이 되다 핵막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눠 가져서 얘네들이 각각 들어가니까 DNA 상대량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죠. 됐나요? 이 상태로 말기 지나고 세포질 분열이 끝나서 이제 2개의 세포가 되고 그 중에 1개의 세포를 봤을 때 또 전기2, 중기2, 후기2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요 말기 1과 전기2 사이에 S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DNA 복제가 안 이루어지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2, 중기2 되고 후기2 돼가지고 얘들이 또 각각의 핵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절반씩 또 떨어져가지고 1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됐어요? 이해됐니? 그럼 염색체 모양 한번 볼게요. 얘 몇 N이에요? 지원기? 2N은 2입니다. 그 다음에 G2기 2N은 2죠? 얘네들도 다 2N은 2예요. 후기 1은 안 따져주고. 그런데 얘들이 각각 들어갈 거야, 세포로. 그러니까 N핵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N은 1로. 됐나요? 쭉 진행을 하다가 여기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각각 세포로 들어가서 하나의 세포를 형성하니까 N은 1. 그대로 핵상과 염색체 숫자가 변화가 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 시기에 DNA 상대량도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니까 염색체의 숫자도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지만 요 시기에는 DNA 상대량은 절반으로 떨어지지만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핵상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요거 체세포 분열이랑 2개 잘 비교해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시세포를 왜 형성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전적 다양성 들어봤나요?
이게 뭐냐면 형제 자매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 형제 자매는 똑같은 부모님에서 태어났는데 도대체 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요? 그치? 나랑 똑같으면 도대체 얘가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맞지? 이게 뭐냐면 똑같은 부모님한테서 유전자를 물려받지만 그 구성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다.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 됐나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포 분열의 의의는 맨 처음 선생님이 생식세포 분열의 의의는 맨 처음에 선생님이 생식세포 분열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 염색체 숫자로 설명했었죠. 그거예요. 일단은 자손이 태어나도 나랑 똑같은 염색체 숫자를 계속 유지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생식세포 요렇게 각각 4개가 된 세포 있죠? 얘들이 각각 정자를 형성하거나 여성에게는 난자를 형성을 할 거예요. 알겠나요? 이런 것들을 생식세포라고 불러주는데 요 생식세포가 염색체 숫자가 모세포의 절반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암수 생식세포의 결합으로 태어난 자손은 부모와 염색체 숫자가 동일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세대를 거듭해도 뭐가 변하지 않아요? 염색체 숫자가 일정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아요. 염색체 숫자가. 왜냐하면 EN의 개체에서 NX상의 생식세포를 만들고 EN의 개체에서 NX상의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요 두 개가 수정하기 때문에 다시 EN의 핵상의 개체가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다시 와가지고 DNA가 사라졌어요. 그쵸 방금? 자, 얘를 다시 선생님이 어느 시기로 되돌리고 있냐면, 자, 얘가 어느 시기예요? 정중앙으로 배열됐어. 이가 염색체가 있으면서 정중앙으로 배열됐어. 몇 번째 분열에? 감수 분열 몇 번째 분열? 첫 번째야, 두 번째야? 그래, 첫 번째 분열에만 이가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리고 정중앙으로 배열이 되어 있으니까 중기 1, 감수 1분열의 중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실은 우리 선생님이 지금 평면으로 그려놨지만 얘는 사실 입체란 말이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왼쪽에 파란색, 오른쪽에 빨간색이 붙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됐죠? 그러면 나눠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여기서 두 가지가 생기지. 그치? 여기에서도 두 가지가 생기겠지. 빨간색이, 그러니까 이렇게 파란색이 왼쪽, 빨간색이 오른쪽 가는 경우랑 빨간색이 왼쪽, 파란색이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가 배열이 될 때 무작위적으로 배열이 되고 무작위적으로 찢어진다는 얘기지. 그럼 사람은 몇 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23쌍.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생겨? 2에 23승. 그러니까 2에 23승 조합으로 내 동생이나 내 언니나 내 누나나 이게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는 부모님한테 받지만 얘는 도대체 왜 이러지? 이런 게 생긴다는 얘기지. 왜냐면 2에 23승만큼의 경우의 숫자가 생기니까. 되나요? 그리고 나랑 완전히 동일한 동생이 태어날 확률이 2에 23분의 1, 2에 23승분의 1이 되는 거지. 됐나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교과서엔 없지만 더 유전적 구성이 다양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풀 때 돌연변이와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문제 항상 볼 거예요. 돌연변이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염색체 숫자가 이상하거나 유전자가 이상해지면 돌연변이라고 하고, 그리고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는데 얘네들은 왜 붙을까? 이거는 기억 안 해도 돼. 알겠지? 대신 나중에 교차가 이거였고 유전자가 섞이지 않는다구나 이런 거요. 자, 얘는 도대체 왜 붙을까? 안 붙고 그냥 상동 염색체 분리하면 되잖아. 왜 붙냐면 붙어있는 데서 유전자가 교환이 돼요. 이런 것들을 교차라고 합니다. 그럼 유전적 다양성이 더 많아지겠지. 그래서 정말 셀 수 없는 경우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교차는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모의고사 풀 때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상동 염색체끼리 유전자 교환이 안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다시 돌아와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합니다. 감수 1분열 중기에 방금 설명한 대로 상동 염색체, 즉 이가 염색체가 무작위적으로 배열이 되고 각 상동 염색체는 독립적으로 분리가 되니까 유전적으로 다양한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차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의 23승분의 1의 확률인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그래서 생식세포의 분열의 의의는 요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자손은 어떻게 유전적 다양성을 획득을 하는가? 첫 번째 무엇이냐면 같은 종의 생물이라도 한 형질에 대해 개체마다 대립 유전자 조합이 달라서 표현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가진 이 쌍꺼풀에 대한 유전자와 엄마가 가진 쌍꺼풀의 유전자가 다르죠? 이 다른 것끼리 또 이게 수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개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 전부 다 다른 유전적 구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나는 까닭. 첫 번째, 감수 분열 시 상동 염색체가 무작위로 분리가 돼서 염색체 조합이 다양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림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편해요. 이제 그림으로 이해해 볼게요. 자, 요런 세포 그림 여러분들 많이 나올 겁니다. 감수 1분열 중기세포, 감수 2분열 중기세포, 그 다음에 생식세포예요. 알겠나요? 왜냐면 두 번의 분열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생식세포 분열이에요. 자, 감수 1분열 중기니까 이가 염색체를 만듭니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됐죠? 붙어 있죠? 자, 그 다음에 DNA가 복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요 파란색에 라지 A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빨간색에는 스몰 A가 있어. 그럼 얘 옆에 있는 파란색에도 뭐가 있어야 돼? 복제가 된 거니까 라지 A가 있고 얘도 스몰 A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가 라지 B가 있을 거고 여기가 스몰 B가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날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될 텐데 무작위로 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란색끼리 같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파란색, 붉은색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의 숫자가 생기는 거고 요 작은 염색체들이 둘 중에 하나가 나누어져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요렇게 나누어졌을 때 결국엔 얘는 라지 A, 라지 B, 얘는 스몰 A, 스몰 B를 갖는 애들이 나누어지죠?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에서 뭐가 찢어져요? 염색 분체가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스몰 A, 스몰 B를 갖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무작위로 배열돼서 독립적으로 분리가 된다 그랬죠?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자, 라지 A랑 스몰 B랑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생길 수 있겠죠? 스몰 A랑 라지 B랑 들어가 있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분리가 될 거야. 그럼 얘는 요런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같은 사람한테서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유전자 조합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가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어떻게 배열되는가에 따라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염색체가 달라집니다. 염색체 위엔 유전자가 있으니까 염색체와 대립 유전자의 조합이 다양해져가지고 다양한 조합의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개체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가지는 유전자형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두 가지잖아. 그치? 우리가 A에 대한 거 하나, B에 대한 거 하나를 가질 거예요. 생식세포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의 숫자가 두 가지. B에 대한 게 두 가지니까 네 가지의 유전자를 가진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다음 밑에 글 읽어볼게요. 자, 이론적으로 생식세포의 염색체 조합은 그의 2의 n승까지입니다. 사람은 이 n이 23이 해당하겠죠. 근데 이 개체는 지금 두 쌍이니까 2의 2승, 그래서 네 가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2의 23승이 몇만 가지래? 800만 가지래요. 그러니까 엄마한테서 800만 가지의 생식세포가 생길 수 있고 아빠한테서 800만 가지의 생식세포가 생길 수 있어. 얘들이 또 수정을 랜덤으로 하겠지. 그러면 800만 곱하기 800만 해가지고 몇이래요? 70조.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동생이 태어날 확률은 70조 분의 1인 거야. 극악의 확률로 태어나는 거죠. 알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유전적으로 다양한 생시세포들이 무작위적으로 수정하여 유전적으로 다양한 수정란 형성이 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알겠나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어요? 없니?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감수 분열, 체세포 분열과 그 다음에 요거 생시세포 분열을 정리를 해볼 건데 지금 정신이 없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요거 복습 그대로 할 거고 요거 사진 볼 거고 그 다음에 유전의 기본 나가기 전에 우리 부교재에 있는 내용도 다 채워올 거니까 다음 시간까지 부교재에 있는 거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까지 싹 다 한 번씩 혼자 채워보세요. 검사는 안 할 거지만 채워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빠르게 요 빈칸들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공부하면서 채워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부교재 문제들도 있으니까 심심하면 풀어오고 알겠죠? 자,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